(300초) 안에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할까요? 어제 하락장 속에서 모처럼의 급등이 굉장히 반가웠던 종목 메디톡스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장 무려 7%나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죠. 균주 논란으로 지난해 급등했던 그 상승분을 지난 하반기 쭉 다 반납했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회복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최근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간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디톡스 하면 떠오르는 건 보톡스가 되겠죠. 사실 이 주름을 펴는 시술인 이 보톡스 시술의 이 균 자체는 보툴리눔균, 맹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1g만으로도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인데요. 잘 희석해서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치료용 목적으로 쓰임이 가능하죠.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 미용 시술입니다. 현재 30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2002년도였습니다. 미국 FDA 측에서 피부주름 개선제로 승인을 내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보톡스의 사용처가 확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톡스 수요는 그 뒤로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의 수요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경제 성장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각국에서는 미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올라갔어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들까지도 보톡스를 많이 사용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에 대한 관심은 더 올라갈 것이고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면 보톡스 수요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 보톡스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안면 미용은 연평균 이 산업 자체가 11%씩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 보톡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이미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맞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그 효과가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6개월 후에 또 맞게 되고 반복적인 시술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잡히면 이들 산업에는 분명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보톡스 얘기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이 경쟁자들이 있겠죠. 미국 엘러건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8개 회사가 10개 제품으로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 제품이 6개, 그만큼 국내 시장이 경쟁으로 포화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포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휴젤이나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은 나날이 마케팅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마케팅비가 158%나 증가하면서 각 업체들은 이 광고 선전비를 써가면서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데 열을 올리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하면서 이 시장에 관심을 계속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장성 부분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늙고 싶겠습니까? 저도 30이 넘어가니까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팔자주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황노화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보톡스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보톡스 쓰임 자체도 최근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름을 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모근 혹은 팔뚝 혹은 종아리, 광고만 봐도 많이들 체감하실 것 같아요. 온몸에 근육이 있는 곳이란 곳에는 전부 다 보톡스 시술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관련해서 앞으로 전신 쓰임까지 늘어난다면 충분히 바라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또 어떤 업체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키움증권에서는 메디톡스에 초점을 좀 맞춥니다. 목표 주가를 85만 원권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필러와 보톡스의 제형이 다양화되고 쓰임이 확대되면서 충분히 메디톡스는 그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치료형 시장 비중이 증가하고 보톡스 제제 치료 질환이 약 8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이란 추정 속에서 앞으로 쓰임이 증가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메디톡스가 볼만하다라는 게 되겠죠. 내용 더 이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에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 때문에 메디톡스는 해외로 진출을 했고 지금 한 6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판 허가가 떨어질 국가의 성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되겠죠. 중국의 뿌띠 성형 시장은 나날이
성장을 보이면서 연평균 30%씩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19년까지 아마 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새로운 이름으로 뉴로녹스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시판 허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중국에서 매출 성장은 가히 놀라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톡스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네요. 하지만 분명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왔었던 보톡스 균주 논란이 되겠는데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 간의 균주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시면서 흐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